장욱, 무덕 모두 이루기 힘든 테스트에 통과했죠. 스승과 제자이자 도련님과 하인으로서 꼭 만나야 하기 때문이 아니라 보고 싶다는 무서운 일념 하나로 이룬 성공이라는 걸 장욱도 무덕도 그리고 시청자도 다 알게 됐습니다. 두 가지 연애편지 연서가 등장했죠. 하나는 보이지 않는 서경 선생의 심서, 진요원 초대원장 진설란에게 보내는 연애편지였고, 또 하나는 무덕이가 장욱에게 보낸 송림 하인대회 공고 전단으로 무덕의 마음이 보여서는 안 되는 연애편지였습니다. 하지만 장욱은 마음으로 보는 서경 선생의 연애편지를 읽은 것처럼 돌멩이에 싸서 던져준 하인대회 전단지로 무덕의 마음을 보고야 합니다. 서경 선생의 심서는 고운 문장의 연서지만 상대에게 전달되지 못한 비겁하고 어리석고 불쌍한 연애편지입니다. 무덕이 보낸 편지는 장욱에게 전달됐지만 마음이 보여서도 안 되고 전해서도 안 되는 비겁하고 어리석고 불쌍한 연애편지였습니다. 어떤 연서가 더 어리석고 불쌍한 연서일까요? 무덕이는 각자의 절박함과 간절함이 채워지고 나면 껍데기만 남을 뿐이라며 애써 장욱에 대한 감정을 차단하기로 다짐했습니다. 그러나 하인대회에 출전한 모습은 의리와 도리를 다하기 위해서라기엔 너무나 절절하죠. 목숨 걸고 장욱에게 꼭 붙어 있으려고 하는 무덕은 박진이 봐도 의심할 만합니다. 죽을 힘을 다해 너를 볼 수 있다면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다. 이것이 하인대회 전단지에 담긴 무덕의 마음이었고, 서경 선생의 심서처럼 전단지의 숨은 뜻을 알아차린 장욱은 보고 싶었다는 솔직한 답을 무덕에게 전합니다. 그제서야 무덕은 마음속으로 인정하죠. 자신이 보낸 게 연애 편지였음을. 지금까지 장욱은 운빨이 좋았던 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벼랑 끝에서 살아남아 성장할 수 있었던 건 운빨과 익힌 술법만이 아니라 비상한 사고방식 때문이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서경 선생의 심서는 박진이 날린 빅엿이어서 집중력으로는 1년짜리 훈련이었는데요. 마음으로 읽은 덕분에 단번에 읽어내려갔습니다. 진설란, 그 이름 하나로 말이죠. 심서는 처음 한 글자만 읽을 수 있다면 그 뒤로 술술 읽게 된다고 했는데요. 서경 선생의 심서는 연서, 즉 상대에게 보내는 연애 편지였고, 연서는 무엇부터 시작해야겠냐는 이 선생의 힌트가 아주 결정적이었죠.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으로 시작하는 연서, to you, 이름으로 시작하죠. 눈이 보이지 않는 연인을 위해 마음으로 읽을 수 있도록 쓴 연서에 착안해서 박진으로부터 서경 선생 주변에 있던 눈이 먼 여자가 진요원 초대 원장이라는 걸 알아냈고, 그 이름도 진설란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진설란을 입에 올리고 눈 속에 피어오른 푸른 난을 떠올리자 바로 눈앞에 서경 선생의 보이지 않던 연시가 펼쳐집니다. 똑똑한 장욱. 그런 장욱은 무덕이 보낸 편지까지 해독해버린 거죠. 여기서 궁금한 점, 낙수의 이름, 본명은 무엇일까요? 만약 낙수의 이름을 알게 된다면 장욱이 연서를 쓸 때 무덕의 이름을 쓸까요? 아니면 낙수의 이름을 쓸까요? 진설란의 환생이 진부연이고 그게 무덕 본체라면 진시집안 진부연으로 밝혀지게 되는 날이 올 땐 장욱은 누구의 이름을 어떻게 부를지 참 궁금해지네요. 이제 마음을 들켜버린 무덕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보고 싶었다는 장욱의 마음을 받아주지 않고 독한 말로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독한 말 때문에 무덕이한테 시위하듯이 무력한 모습을 보이는 장욱. 무덕은 다시 스승과 제자 모두로 태세 전환하고 또 벼랑 끝 전술로 제자 장욱을 몰아붙이려 하는 것 같습니다. 소중한 장욱의 마음이 담긴 음양옥 새알을 잇기로 세자와 무덕이 무언가의 내기를 하는데 그것이 장욱의 경쟁심을 자극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장욱을 몰아붙이는 게 몇 번째인지 모르겠는데요. 결과는 무덕의 의도대로 되지 않고 장욱에게 오히려 끌려가지 않을까요?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제자가 될 것 같습니다. 10화에서는 서경 선생과 진설란, 장욱과 무덕뿐만 아니라 마음을 읽을 수 없게 만들거나 붙이지 못하는 편지처럼 불쌍한 인물들이 있죠. 바로 세자와 서율. 무덕이가 하인대회에 출전한다고 하니까 시험지를 유출해서 세 사람이 머리를 맞대 답을 맞추는데요. 이 모습을 무덕이가 봤어야 하는데 말입니다. 서율과 당구는 무덕이가 정진각에 들어오길 바라는 마음이라 그렇다 치고 세자는 왜 도와주는 걸까요?
오히려 너무너무 싫어하는 장욱 옆에 껌딱지처럼 붙어있을 무덕이 보는 게 눈코시려 싫을 텐데요. 부정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해서 시험장에 들어가 답지를 툭 던져주는 대범함까지 보여줍니다. 그 당시엔 일단 무덕이가 합격하면 좋아할 거라는 아주 순수한 마음만 떠올랐나 봅니다. 그리고 장욱이 믿지만 술사와 싸우고 싶어 하지 않고 나름 장욱을 인정해주는 세자의 모습에서 이들이 한 팀이 될 수 있겠다는 기대를 해보게 되는데요. 문제는 세자와 장욱을 분열시키려는 목적을 가진 진무와 왕비가 왕의 자리를 위협하는 장욱의 별자리 판으로 세자를 흔들어 놓으려고 한다는 점이죠. 과연 세자는 장욱과 적이 될지 아군이 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왕비와 진무의 또 다른 흑막이 있죠. 눈이 먼 또래의 여자는 다 잡아들여서 진부연처럼 만들려는 계략을 꾸미는 것 같습니다. 유기처럼 생긴 항아리 속에 소위를 담아두고 무엇을 하려는지 모르지만 진호경을 꺾어 진요원을 마음대로 부리려는 진무가 계획을 실천하려다가 오히려 진짜 진부연이 누구인지 밝혀졌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진요원의 문을 여는 시험에서 무덕이도 한자리에 함께 있다가 문을 여는 게 무덕이라면 진호경이 무덕을 다시 보게 되지 않을까요? 근데 또 다른 변수가 있죠. 박진이 무덕을 유심히 보고 있다는 점입니다. 낙수에게 기문을 열어주길 바랬다던 장욱 말을 듣고 난 후 박진은 장욱 옆에 꼭 붙어있는 무덕이가 낙수의 환혼인으로 볼 여지가 있어서 무덕 입장에서는 여러모로 난처한 상황에 처하게 될 것 같습니다. 한편 박진은 장욱이 정진각에 들어오게 된 게 대호국의 최대 가십거리라서 그 소문을 듣고 장강이 다시 등장하게 될 거라는 예상을 하는데요. 술사의 법대로 사수를 부리다 아들 김해까지 끊고 스스로 대호국을 떠난 장강이 다시 돌아오게 되면 얼음돌이 어떻게 세상에 나오게 됐는지 풀리게 될 것 같습니다. 결자 해제의 마음으로 얼음돌을 다시 봉인하고 천부관을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게 만드는 일에 송림 정진각과 힘을 합치겠죠. 그때 아버지 장강의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장욱이 어떻게 대할지가 궁금한데요. 장강이 등장함으로써 자신이 환혼된 선왕의 아들이었고 제왕성을 타고난 운명이란 걸 자연스럽게 알게 되지 않을까 싶네요. 시청자의 혼을 쏙 빼놓고 주말을 기다리게 만드는 판타지 로맨스 활극 환혼. 지금까지 윤작자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공유 부탁드립니다.